안녕하세요. 레트로 레시피를 제작한 올드스쿨 게이머의 변재민입니다. 레트로 레시피는 VR 핸드 트래킹을 이용하여 다양한 카페 내에 샌드위치나 커피 등을 만들어 손님에게 내드릴 수 있는 게임인데요. 플레이하는 유저는 VR의 핸드 트래킹을 이용해서 손님들의 각각 다양한 사연들을 자세하게 듣고 그 사연에 맞춘 비의 요리를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를 위해 플레이하는 유저는 직접 커피를 만들므로써 마치 현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드스쿨 게이머의 변재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트로 레시피를 제작한 올드스쿨 게임즈의 변재민입니다. 저희 레트로 레시피는 VR을 이용해서 카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타이쿤류 카페 시뮬레이션이 아닌 손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집중하여서 그 손님들의 취향에 딱 맞춘 레시피를 제작한다는 뜻에서 그 요리 게임을 그렇게 레트로 레시피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자면 VR과 핸드 트래킹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처음 핸드 트래킹을 이용한 이유가 실감나게 좀 더 카페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게임을 제작할 때 컨트롤러를 사용하느냐 핸드 트래킹을 사용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그래도 핸드 트래킹보다 조금 더 넓게 인식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정확한 조작이 가능한 반면에 핸드 트래킹은 그 컨트롤러를 손에 든 것보다 직접 컵을 만지고 커피 머신기를 누르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하면서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했고, 또 저희가 시연하는 엑스포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엑스포에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미래의 기술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는 핸드 트래킹을 선택하여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게임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VR과 핸드 트래킹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튜토리얼 과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핸드 트래킹에 충분하게 조금 몸에 적응이 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요리 시스템에 아무래도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커피 머신기나 아니면 샌드위치 제작법 아니면 후라이팬의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간단하게 익혀 어떻게 요리가 만들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익히게 하였고, 마지막에는 이를 모두 합쳐 가지고 손님분이 직접 오시면 그 손님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맞춰서 레시피에 맞는 요리를 내어놓는 그런 게임입니다.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진에서 처음 스타트 씬과 UI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 트래킹 분야 그리고 튜토리얼 그 다음에 음식 커피 그리고 로딩 씬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유리님께서 총 게임의 기획 그리고 손님 시스템 그리고 손님이 원하는 레시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 플레이 영상 보고 각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스타트 씬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거는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UI와 그리고 아이템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커스텀 렌더 패스와 쉐이더를 활용해가지고 원하는 시점에 이제 외곽선을 렌더링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씬을 전환할 때 이제 다음 씬의 로딩을 진행하는 동시에 코르틴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플레이어는 이제 화면상에 이제 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보여주고 로딩이 완료됐을 때 다음 씬이 보이도록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직렬화 작업과 저장된 파일에서 데이터로 불러올 수 있는 역직렬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의 사본이 생성되는 걸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튜토리얼 맡으신 변재윤님 발표하겠습니다. 네, 튜토리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게임 내에서 아무래도 VR이 또 낯선 분이 계실 테지만 핸드 트래킹은 더욱더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튜토리얼을 꼭 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튜토리얼에서는 복잡한 요리나 커피 제작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게임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가볍게 이동시키는 정도로 제한을 두어서 아무래도 VR 그러니까 핸드 트래킹 게임 속 세상에 조금 자신이 익숙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UI는 따로 다른 게임처럼 따로 별도의 창이 뜨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게임 내에서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 속 요소 같이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요리를 제작할 때도 별도로 표지판처럼 그 레시피를 벽에 붙여주어 가지고 저걸 보고 간단한 요리를 제작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씬과 씬 사이를 넘어갈 때에도 이렇게 바로 앞에 약간 책의 느낌을 사실 주고 싶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저 버튼을 눌러서 직접 게임 속의 UI를 녹여놓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만들 때 제일 처음 필요했던 것이 이 죽어있는 커피 머신기에 약간 동력을 불어넣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한 게 이 스팀 기기를 작동시키고 싶어가지고 이 죽어있는 스팀 기기에 이 힌지 포인트를 적용시켜가지고 당길 수 있게 만들고 당기는 순간 이 스팀 파티클이 재생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비슷한 원리로 이 가볍게 조금 눈에 띄는 큰 버튼을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나와가지고 컵에 커피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동작을 구현했고요. 그리고 커피를 만드신 후에는 테이블에서 우유를 가지고 본인 취향의 간단한 라떼 아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제작은 처음에 후라이팬에 불을 켠 다음에 계란을 던져서 알을 던지면 계란이 나오는 방식인데 이게 재밌다고 알을 계속 던지시는 관람객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마치 포켓볼 던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샌드위치는 빵 위에다가 햄과 치즈, 계란을 하나씩 모으면 레이캐스트로 검사를 해서 리스트에 모은 다음에 그 리스트가 원하는 조합이면 그 조합에 해당하는 샌드위치가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가 완성될 때는 조금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파티클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씬으로 오게 되면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손님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플레이어는 그 손님들의 각자 다양한 사연을 귀담아 듣고 그 손님이 원하는 맞춤 음료, 맞춤 요리 등을 제작해서 내드리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원하는 메뉴를 자세하게 듣고 그 만약에 커피만 주문했다면 그냥 커피를 드리고 만약에 라떼를 주문했다면 커피에 우유를 조합시켜 가지고 라떼를 만들어 가지고 라떼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플레이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스 라떼 대신 그냥 간단한 라떼를 드려서 손님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이스 라떼는 라떼에서 이 아이스를 추가시키면 아이스 라떼로 변하는 그런 로직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처음 제작했을 때 PC 빌드 버전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원활한 VR 플레이를, 핸드 트래킹 플레이를 위해서 VR 내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모바일 비드로 변형시킨 모습입니다. 근데 모바일 비드로 변형시키다 보니까 이런 숲의 화려한 나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상당한 렉을 유발시키는 가지고 최적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까이 있는 이런 숲을 갖거나 제한적인 나무만 보이게 하고 먼 곳에 있는 나무들에게는 약간 LOD를 적용시켜 가지고 트리스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안 보이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가지만 남겨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서 관람객 분들께서 마치 맨손으로 하니까 실제 요리를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산업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직업 훈련에 사용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호평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스쿨 게임즈였습니다. 네, 평가위원 분들께서는 발표에 대해 간략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요리 게임 되게 쉽지 않은 분야거든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 저희도 예전에 혹시 마이리틀 셰프라는 게임이 있어요, 모바일에. 그거를 VR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출시까지는 못 가고 중간에 중단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상당히 어려운 그 되게 전문 분야예요, 요리 게임 자체가. 레이싱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거기다가 또 핸드 시뮬레이션을 넣으셨어요. 어떠셨어요? 핸드 시뮬레이팅 잘 되던가요? 처음에는 사실 핸드 시뮬레이팅이 자기 시야에 있는 부분만 사실 잡는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만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도넛을 들고 팔을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시야가 아예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플레이의 시야를 최대한 그러니까 플레이의 손을 최대한 시야 앞에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브젝트를 오밀조밀하게 모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좀 체험시키주는 의도에 대해서는 핸드 트래킹이 그래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손 놓쳤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손을 놓쳤을 때 센서가 놓쳤을 때 사실 센서가 사실 바로 다음에 인식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핸들을 아예 안 보이게 해놓고 씬을 넘어갔을 때 핸드가 인식이 안 되는 오류도 초반에 있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씬 넘어가는 버튼을 직접 손으로 누르게 한 것도 손을 바로 앞에 인식시키려고 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퀘스트 3로 작업하셨나요? 퀘스트 2로 하였습니다.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르고요. 저거를 특히 손으로 핸드 시뮬레이팅 도전하신 거에 네, 되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히 뭐 질문도 드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건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쪽에다 엑스포에다 시연할 때는 모바일 버전으로 시연했습니까? 네. PC 버전으로 했습니까? 네, 모바일 버전으로 시연하였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오케이. 모바일 버전으로 했으면 굳이 뭐 연결이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괜찮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한두 발짝 정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뭐, 제가 볼 때는 퀄리티라고 불리는 거는 꼭 굳이 모델링 자체가 뭐, 모델링이 개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한 거에 맞춘 형식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꽤 재미있는 그래픽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모바일 환경에 좀 더 맞는 그래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 트래킹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봤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핸드 트래킹과 아니면 컨트롤러와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처음에 느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핸드 트래킹을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사실 그거를 보고 다시 보니까 꽤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핸드 트래킹을 잡았을 때 나올 만한 뭐라고 하지? 그 버그 요소들을 참 현명하게 피해 가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 트래킹은 아까 말한 컨트롤러나 이런 것처럼 중간에 피드백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보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돌체를 가지고 잡았을 때 날아간다든지 안 잡힌다든지 아니면 통과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객체들을 뭐 페어런츠로 넣다 뺐다 해가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접근했던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재밌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저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아까 말한 요리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기 아까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보면은 사실은 거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조작이 쉬워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 이걸 좀 더 다듬으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요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조금 다 좋은데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어느 정도 유저 친화적이긴 한데 이제 근데 이 게임의 주제는 사람들의 그 NPC들의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NPC들의 말을 내가 들었다가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저 편의적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유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요리들은 피드백이나 아니면 효과나 이펙트가 좋았는데 NPC에 대한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근데 그거 말고는 아까 말한 힐링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 다음에 요리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목적이 되게 충실한 형식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이렇게 익숙해지면 사실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잘 만드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개발하고 아마 다다음 달에 출시할 게임과 플로우랑 구성이 완전히 똑같아요. 네, 영혼의 찻집이라고 이제 PSVR,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메타퀘스트 거기에 나갈 게임이 하나 있는데 거의 비슷한 재밌게 봤어요. 샌드위치 구현하셨을 때 제일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프랩들이 겹쳐야 되니까. 처음엔 사실 그냥 빵에 그냥 오브젝트가 닿게 하면 어떨까 하고 구현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넓적한 오브젝트들이 겹겹이 쌓여서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레이캐스트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인식시키게 바꿨습니다. 뭐랄까 저런 어쨌든 커스터머가 와가지고 자기들 스토리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고 진행하는 형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가 중요한데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숲속에서 쟤는 카페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 식생이라는 게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 LOD 얘기도 하셨는데 사용자가 어디까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제작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이동을 하나요? 아니면 저쪽 숲속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처음에는 숲속 앞에 있는 장터 같은 데 가서 음식 재료도 구해오고 그런 식으로 구현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사실 게임 스케일도 너무 커지고 기한에 맞추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주방을 제한적으로 둬서 그 주방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식생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과부하를 많이 주고 VR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데서 폴리곤이나 리소스를 써야 될 게 많아서 뭐 굳이 사용자가 거기 가서 인터랙션이 발생 안 된다면 뭐 LOD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못 가는 부분은 상호작용이 안 되는 부분은 좀 리소스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스카이맵을 그냥 2D로 발라버리거나 뭐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직하게 개발하셔서 한정된 리소스를 분배하는데 곤란을 겪으셨을 거다. 그리고 아까 뭐 두 분께서 말씀주신 핸드 트래킹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비전 프로의 게임을 2개 정도 출시를 해봤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뭐 어려워요. 약간 물리 상호작용 뭐 여러 가지 사용자에게 피드백 주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근데 그런 도전적인 부분에서는 높이 살만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고도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프로젝트를 하실 때 사실은 VR은 이머시브 환경에서 유저에게 좀 여러 가지 몰입감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게 다른 플랫폼,
다른 폼팩터 대비해 가지고 세니까 내러티브 요소도 같이 좀 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 친구가 과연 숲속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들어갔으며 도대체 얘는 왜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손님들을 뭐 오는지를 튜토리얼이 됐든 간단한 텍스트를 뿌려주든 잠깐만 억지스러운 설정이지만 그래도 잠깐만 그런 몰입할 수 있는 요소만 주면은 게임에 대한 평가가 확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 기획하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올드스쿨 게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